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정진한입니다. 오늘은 그 하늘에 총성 없는 전쟁이죠. 중동의 항공산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보다 보면은 중동에 있는 항공사들은 다 고만고만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꽤 서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일부는 그저 그 각 항공사들의 그냥 재량, 투자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취향이 아니라 진짜로 근본적인 국가의 철학, 그렇죠? 그 근본적인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히 가장 이슬람적인 요소가 많이 투영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책 항공사죠. 사우디아. 여기 그림 보이죠? 그림에 보면은 사우디아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에어라인스 이런 게 없어요. 사우디아라는 항공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항공사가 작년에 꽤 주목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주목을 받았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공항과 항공 서비스를 이제 평가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의 스카이트랙스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전 연도보다 가장 많이 서비스가 개선된 항공사를 꼽았는데 사우디아가 1등을 했어요. 청결도, 친절도,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를 합산을 해봤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57위였는데 갑자기 31계단에 뛰어 올라가지고 26위가 됐어요. 물론 이제 2년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집계를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년도보다 가장 많이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에미레이츠, 그 다음에 이티하드에 이어서 중동 전체에서 그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4등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더 들여다보면 2019년도 앞에 세계 해죠. 3년 동안 사우디아는 계속 50위권에 있었는데 갑자기 20위권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놀라운 성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아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지만은 양적으로도 최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여러 가지 정리되었던 노선들을 다시 복구하는 한편 아주 오랫동안 취향을 중지했거나 한 번도 취향을 해보지 않았던 세계의 그 유수한 큰 대도시들을 다시 취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보이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방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월 28일에 32년 만에 이제 착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도시를 빼고 나서도 이제 휴양지들, 관광지들 이런 데도 이제 새로 취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의 미코노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4월 21일부터 가게 됐습니다. 사우디아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회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우디가 이제 최근 바뀌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국가 운영 전략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사우디는 이제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이제 2030년까지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원래 사우디라는 나라는 구조가 그렇잖아요.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비석유 분야, 석유가 아닌 분야에서도 그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서 이제 석유만큼 키우자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놀랍게도 관광 산업을 국가 GDP의 10%까지 한번 맞춰보자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우디는 앞에 제가 녹화 찍었을 때도 그렇지만은 관광 산업이 원래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카 메디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왔는데 그거 갖고 10%가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종교 분야에서도 관광 산업을 확 늘리기로 하고 그 중요한 핵심 그 행보로서 이제 2019년 9월달에 49개 나라에 굉장히 간편한 관광 비자 시스템을 이제 발급하면서 관광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2월달에 가봤는데 비자 신청하는데 1분, 2분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말 편리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변이라든지 이런데 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런 데다가 이제 종교적이지 않은 데죠. 그 1,500조라는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이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몇 년치 예산을 이제 관광지 개발에만 또 비종교 관광지 개발에 쓴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달에
사우디 관광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하지와 오므라라고 이제 종교 관광만 청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관광청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11개 나라의 해외 지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이제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모집 공고처럼 이제 2022년 1월 달에는 서울 지점에 이제 한국인을 채용하려고 이제 모집 공고도 내고요. 이제 32년 만에 이제 직항을 이제 재취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80년대 때는 한국인 이제 그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갔었죠. 그래서 그때도 직항이 있었고 그 뒤로도 코드쉐어를 해서 우리 직항은 많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는 오랜만이죠. 그리고 이제 관광보다도 더 거시적으로 중요한 그 사우디 항공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사우디가 두바이 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하고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 헤드쿼터가 되려고 경쟁을 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가 2021년 2월달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24년까지 사우디 안으로 중동 권력 전체에 헤드쿼터를 넣지 않으면 우리 거래 안 한다. 너희들 다 두바이에 그 본부 가지고 있는데 다 사우디로 데려오거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그 헤드쿼터만 옮겨라고 해놓고 시설이 뭐 비즈니스나 시설이 안 갖춰지면은 사람들이 헤드쿼터만 옮겨놓고 일은 다 두바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항공 수요 그 노선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배후 단지도 구축을 해주죠. 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저도 이제 주변에 중동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부인들은 다 두바이에 살고 본인들은 다 해외 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쿠웨이트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나가 있어도 가족들은 두바이에 있는 게 가족들이 두바이가 편하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줘야지 진정한 헤드쿼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항공사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흔히 이제 길에 보이는 것은 항공산업 하면은 여객이 훨씬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부가가치도 크고 국가산업, 기간산업에서 더 중요한 것은 화물이에요. 화물. 그래서 이제 그 화물 같은 것을 봤었을 때 비전 2030이죠. 아까 말했던 그 사우디에서 국가에서 추구하는 그 메인 핵심 과제에서 13대 과제 안에서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13번째로 이제 국가산업과 물류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화물 같은 걸 보면요, 실제로 덩어리 크기로 보면은 배가 제일 많고 또 육로가 많죠. 뭐 기차, 그 트럭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덩어리는 작아도 가치가 높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석 같은 거 조금만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물 운송에서도 가장 그 부가가치가 많은 것들은 항공이 엄청 많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 가능성도 제일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이제 국가 그 경쟁단에서 키워야 되는데 저가항공사들은 그게 안 돼요. 저가항공사들은 이제 여객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종합항공사들이죠. 종합항공사들이 화물을 맡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국책항공사라고 할 만한 회사,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 같은 데죠. 이런 데서 이제 반드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을 해줘야 지역 본부를 유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국책항공사는 건 또 그 자체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내 국가가 얼마나 세련됐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선진국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항공우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직접적인 파생 산업이 많아요. 안보 산업 같은 거, 뭐 전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미사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공산업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그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끌고 나가는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시다시피 사우디아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4개의 이제 다른 종합항공사, 총 5개의 종합항공사가 있고요. 4개의 저가항공사가 있고 또 하나의 화물항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를 갖다 들여다봤을 때 항공산업을 사실 굉장히 빨라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1945년도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런 시기에 출범을 했었어요.
근데 왜 이때까지 그 후발주자들보다 커가는데 좀 더뎠었느냐 했을 때는 그 사우디가 자체가 이제 사우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출범할 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태생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 사우디아가 만들어졌을 때는 주요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 이슬람에서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사도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다라고 해서 항구 도시죠. 거기가 이제 메카하고 가까워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내 서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이슬람에 아주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아주 독실한 무슬림일 때 그때 이제 최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중동에 있는 다른 회사들 웬만하면 다 술 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알코올 같은 것을 아예 안 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손 세니타이저죠. 거기다 보면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전부 할랄로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많은 영화, 할리우드 영화 다 있지만 거기도 들여다보면 딱 처음 켰을 때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이슬람 관련된 콘텐츠. 그래서 꾸란이라든지, 꾸란이 아니더라도 뭐 이슬람 학자들이 나와서 이슬람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도 중동에 오랫동안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뭐 기도하는 사람들 막 복도에서 한두 명 봤지 그 기도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사우디아를 타보면은 제일 뒤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최대 10명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승무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승객들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독실한 분이면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는 것처럼 이게 안전하게 이제 이륙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도록 그 이슬람식 기도가 있습니다. 두아라고 하는 그 기도도 이제 쭉 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주요 도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카나 메디나가 어디 있는지를 막 자꾸 찍어주고 그다음에 그 방향도 자꾸 보여줘요.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나 독실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겠죠. 이런 이제 이슬람 친화적인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비무슬림들에게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뭐 직접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이런 피해를 주진 않아요. 불편할 건 없는데 심적으로는 또 이슬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극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먹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몇 가지 제약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항공사들과 좀 차별화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 같은 경우는 또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려면은 역내에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과 그 업체들에 비해서 뭔가 나아야 이제 시장을 가져갈 건데 이쪽에서 좀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스카이트랙스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발전한 거 말고 단기간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순위 세계 챔피언이 누구냐 했었을 때 1등은 카타르 항공이고요.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스도 이제 4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티하드 다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죠. 거기도 21위예요. 사우디보다 높죠. 보면은 이 항공사들이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완전 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미레이트스 항공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1등이고요. 아주 독보적으로 1등이고 카타르 항공 같은 것도 7위, 이티하드 항공 것도 10위예요. 사우디는 아직까지 뭐 순위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가 석유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왕국이에요. 이제 항공사들도 대부분 왕국의 국영이거나 아니면은 왕족이 운영하는 사립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탄이 빵빵하죠. 그리고 내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규모로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 마음이 바뀐다고 뭐 더 좋은 회사 했다고 돈을 빼는 게 아니고 내 돈 많은 거 갖고 계속 안정적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실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석유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안 남기고 싸게 항공료를 좀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적인 운영에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에 위치한 자리가요. 비행기 4시간 거리 안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 뭐 중국, 미국 빼고 나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들로 가는 사람들이 환승하기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나라들, 뭐 인구 몇백만 안 되는 카타르,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도 환승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제일 최신, 제일 좋은 것들만 해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 항공사들을 능가하는 서비스를 줘서 시장을 많이 잠식해서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우디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경쟁국들, 자기들 경쟁해야 될 그 업체들과 이게 다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은 사우디보다 다른 항공사들이 더 먼저 그 우수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따라가기에 너무 힘든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죠? 저가 항공사죠. 예, 어딜 가나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데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라이나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훨씬 착하고 또 이제 서비스 같은 것도 너무 진중하지 않고 좀 캐주얼하게 아까 두아 같은 것도 목소리 가볍게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합니다. 뭐 사우디는 이제 중동 다 그렇지만 굉장히 젊은 나라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이나스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에 아까 보면 97위에서 66위까지 30개 등에 확 올라갔고 앞으로 이제 사우디하고 경쟁할 때 많은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 이슈로 와가지고 팬데믹하고 비교해 볼게요.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관광시장을 다 개방하자마자 팬데믹이 터져버렸어요. 물론 이제 악재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관광도 엄청 끌어다 들이고, 그죠? 관광 자원도 개발하려고 여기저기 다 파뒀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졌죠. 석유가는 다 떨어지고 실탄이 이제 부족해지죠. 그다음에 또 해외 관광객들 성지 순례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인부들도 없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다 멈췄죠.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게 힘들죠. 그 유가 하락되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도 침체되고 안 좋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이게 사우디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로도 다가오게 됐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문제들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를 다 똑같이 당했어요. 다 괴멸적으로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걸프 국가들 그은 이제 실탄이 없는 거죠. 예. 나라에서 보조금을 다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망하기도 하고 진짜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데 사우디라든지 걸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또 사우디가 다른 걸프 국가들보다 유리한 것도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걸프 국가들은 다 나라가 조그매요. 뭐 1000만도 안 되고 몇백만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요.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했고 환승객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크고 내수 국내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못 나가게 해도 국내로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버텨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야기했다시피 해외 관광객들에게 의존을 했었는데 사우디는 원래 성지 순례 빼고는 해외 관광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 걸프 밖으로 봐도요, 그 코로나 전후로 이제 항공업계 순위를 보면은 나라가 큰 나라들 있잖아요.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 인도, 중국 이런 데는 괜찮아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근데 조금해서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많이 깔아앉았는데 사우디는 그나마 이 걸프 지역에 있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버티기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사우디 사람들은 국내에 관광이 잘 안 돼 있어 다 해외로 나갔어요. 계속 해외로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조금 개발하려고 했던 데가 이제 내국인들이 확 몰리면서 여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몰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 수요도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 인프라도 좀 발달한 면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 게요. 원래 이런 시설들을 외국인들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외국인들이 맞춰서 이제 쭉 올리려고 했는데 내국인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은 많이 더뎌졌어요. 왜냐하면 내국인들에 맞춰서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면이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좀 최근에 와서는 좀 팬데믹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졌어요. 장점도 있고
예를 들면 유가가 급등하니까 사우디한테는 좋은 면도 있죠. 물론 이제 세계적인 관광 수요가 좀 줄기도 하고 경기도 위축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안 좋은 건 이제 이거는 세계 다 똑같은 거고요. 사우디는 유가가 생기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아까 첫 장에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사우디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지의 수호자, 메카와 메디나를 수호한다. 나는 이슬람 종주권이란다. 이 타이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타이틀이 있어야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에서 이제 양보를 너무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슬람 신화적인 것들을 너무 양보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고 또 이슬람적인 것은 매몰돼가지고 그 세계적인 코스모폴리탄하게 못 나가는 것도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남다른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게 항공사, 국책 항공사인 사우디아인데 여기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 나갈지 저도 무척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진환이었습니다.